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유의 KPL 151차 방송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일요일이고요. 이제 날짜를 안 잊어버리려고 미리 생각을 하고,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151차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고, 5월 19일이고, 어저께 오후에 방송한 후로 아주 좋은 일들이 뭐 연타석으로 생기는데,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흐렸다 기었다 흐렸다 기었다. 어저께 이제 김길자라는 분인데, 김길자인가 김길순인가 하는 분인데, 제가 사실 사람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해요. 아주 아주 친한 사람들 외에는 이름을 잘 기억을 하질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 통해서 한 20명 정도는 섭외가 된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간병인협회, 이거를 하면서 어저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저께 현장에서 또 목격도 했고, 근데 부탁을 들켰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지, 안 들켰으면 부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 사고가 지금 작은 돈일 때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근데 큰 돈일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해서, 지금 이제 돈 관리를 돈 관리가 아니라 이제 명수 나간 대로 그때그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영업팀 관리를 제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신뢰가 사실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돈 몇백 때문에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런 걸 의식을 안 했는데, 세 번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윤병준인가 하는 놈한테 당했고, 안영구라는 놈한테 당했고, 맨 끝에는 이제 박상문이라는 놈한테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짜잘한 돈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짜잘한 돈이, 여기서 짜잘한 돈은 몇백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수도 없이 당했고, 괜한 오해도 많이 샀고, 다른 분들한테 내가 떼어먹은 이러고. 근데 절대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요런 상태로 영업을 해 나가고, 어저께 그분들 얘기는 이제 한국 땅이 좀 좁으니까 해외로 뻗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간병인협회에 나갈 방향을 제시했고, 어저께 그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저한테 무슨 간병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고 까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법령을 제대로 읽어보지를 않아서 그런 것이고, 제가 노인복지법 32조 1항 2항은 그냥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32조 같은 경우는 거의 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놈한테 괜히 말장난 쳤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걸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고, 그분도 머리 회전이 빠른 분이라서 금방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어저께 딱 돈 송금하는 거 보고,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 앞전 뛰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자기 말로는 자기는 확실하다고 그러는데, 말로 확실하다는 사람이 저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모르겠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낌으로 이게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분명히 나더라고요.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혼내라는 건데, 속마음을 감추고 참을성 가진 거는 여자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내색은 안 할 뿐이지, 그 속곱장난하는 기질이 아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들었냐면은, 보통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룹 소리 듣고, 아, 저 삼성이나 현대가 돈이 많아 하는 소리 들을 때까지는 아주 기초적으로 10년, 20년, 30년, 한 40년 정도는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70년대 말, 8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시작은 1930년대에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이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가진 손가락질, 온갖 욕설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분들은 나갈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의식을 하는데, 의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내 사정보다는 낫습니다. 허상 난 사정인데도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바깥은 건 사실 안 먹고 생각도 없어요. 밥도 생각도 없고 일 욕심만 오로지 가득 찬 사람인데, 이게 지금 소위들 얘기하는 돈이 벌리는 타이밍이 딱 지금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든 안 하든, 저랑 같이 가는 사람들이 하든 안 하든 저는 이거 혼자라도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다 깔려 있어요, 이게. 근데 한 축이 빠지면 안 되겠지. 한 축이 아니라 제가 5축 한창 예전 한 1년 전부터 떠든 게 5축입니다. 지금 이게 3축입니다. 3축. 그러니까 한 축이 빠지더라도 지금 2개 축이 남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빠지더라도 상관없어요. 뭐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거 세상에 없습니다. 저 빠지면 안 된다, 저 빠지면 안 되겠죠. 축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건강에 굉장히 유의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버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사실은 난 그래서 그 친구가 괜찮은데, 쓸데없이 자기는 빠지고 딴 사람을 내세우는데, 사실 얘기를 장난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아이템이 없으면 서로 연락을 안 하면 됩니다. 연락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한 애들, 그 꼬맹이들 하나 소개시켜 놓고 다행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동이 트기 시작하는데, 새벽 얘기도 깬 게, 뭐, 위층 사는 그 이상한 또라이 같은 게 막 지랄지랄 해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깨가지고, 부랴부랴 약 먹고, 식사 대충대충 하고 나와서 지금 방송 150일 재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올해 큰 변화는 있습니다. 국내 정책에서는 큰 변화는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사실 TV도 보지도 않는 놈인데 거의 안 본다고 하시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TV를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재계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순위 같은 경우는 가끔 봤는데, 딱 보는데 이재용이가 1등, 2등이 방시혁이더라고요. 그 방시혁이가 이수만이 밑에 있던 친구입니다. 내가 그걸 잘 알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저는 이제 느낀 게 아니라 알았죠. 그러니까 돈이 제일 많은 거는 이재용이 맞죠. 삼성그룹의 총수니까. 그런데 2등은 방시혁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그림자가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8조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현금 갖고 있는 게. 그리고 여기서 떠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건 다 허당이고, 무슨 얼마를 갖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본 적도 없고,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도대체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그때 여의도에서 모시던 뭐 리세스 고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 장관님 같은 경우도 그랬고,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때 내가 아파트를 500채라는 거를
처음 잡아봤습니다. 최 장군이 밑에 있을 때, 야, 아파트 하나 500개 잡아라. 그래서 500개 잡았더니 바로 현금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산동하고 대전입니다. 그게 200개, 300개 잡은 적이 있고, 그거 딱 성공을 시키니까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밥이었는데 한 끼당 3만원짜리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한 끼에 3만원짜리 식권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근데 그 회사가 한 6, 70평 되는 그 사무실인데, 그 전체 사무실에서 3만원짜리 밥을 먹는 사람은 장군님하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하여간 뭐, 벌써 한 10몇 년 지난 얘기고, 거두절미하고, 오늘 151차 방송, 5월 19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영업팀 새로 합류한 사람들, 잘 활용을 하면은, 명절 전에 1,000명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돌파할 것 같습니다. 1,000명이면 한 30억, 40억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편한 시일 되십시오.